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그 꿈의 다양한 상징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언어는 상징이다. 꿈은 반대가 아닌 상징에 의해 있다. 지난 시간에 상징은 일대 다 처한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꿈의 이러한 그 상징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상징이 얼마나 오묘하고 절묘하게 펼쳐지는지 참 일자 무식에 할머니가 꾸는 꿈의 상징이 그 어떤 문학가의 상징적 표현보다 절묘하고 오묘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가 꿈을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씩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징기법의 의인화, 창작인물이나 합성인물로 해준다. 동물화, 식물화, 사물화, 그래서 사람으로, 동물로, 식물로, 사물로, 또 자아가 분장 출현해가지고 개인적 꿈에서 산신령이나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상의 바꿔놓기가 있습니다. 전위, 그 다음에 표상이 변화가 된다. 전위, 왜곡, 반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의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 사람으로 갖다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동물, 식물, 사물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화가 되는데, 여기 상징적인 그 꿈에서 실제 인물의 경우에 바꿔진 인물이라고 그랬죠. 꿈속에서 아버지는 현실에서 회사의 사장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은 회사의 과장이나 부장 정도 되겠죠. 그래서 꿈속에서의 인물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바꿔 놓여진 인물이다. 이렇게 인물화의 경우에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가 하면은 창작 인물, 합성 인물로 얘가 나오는데 새롭게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은 동물, 식물, 사물로. 그래서 꿈속의 동물은 거의 다가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나 호랑이가 싸운다. 두 동물이. 실제로 개나 호랑이가 아니라 개나 호랑이로 상징된 두 사업체가, 두 사람이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만약에 동물이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올라가지 못하는 거로 흥망성취를 보여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성취되는 거고, 올라가지 못하면 떨어지는데, 그때의 동물이 어떠한 사람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또 식물이나 사물의 경우에서도 형태나 크기의 온전함, 탐스러운 거로 갖다가 성취 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이 말이 중요한데요. 태몽 표상 중에 등장하는 인물, 동물, 식물, 사물들은 태아의 상징 표상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어떠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태몽에서. 그 사람하고 유사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선인의 사례로 그 정여립의 태몽은 아버지가 꿈에 정중부를 보는 태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 무신의 난을 일으켰던 정중부의 태몽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정여립도 그러한 이제 난을 일으켰다고 해서 관련이 되죠. 또 대개 보면은 꿈속에서 공자를 봤다는 그러한 태몽은, 공자의 태몽으로 태어난 인물은 학문적 길을 갖다가 걷게 되고 있겠죠. 동물, 식물, 사물도
태아의 상징 표상물이다. 꿈속에 나타난 동물과 유사한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거나 또는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워있는 소다. 그러면은 누워있는 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동작을 갖다 빨리 하기보다는 뭐 천천히 한다든지 이 꿈속의 태몽표사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이렇게 그 인물의 의인화나 어떠한 사람으로 나타내든지 동물로 나타내든지 식물로 나타내든지 사물한데 태몽표상을 갖다가 보면 좋습니다. 꿈의 상징기법에 태몽에서 어떠한 사람, 공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학문의 길을 걷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정주영 고 회장이 나타났다, 사업가 기질이 있다. 또 동물의 경우에도 호랑이다 그러면은 뭐 어떠한 그래도 큰 능력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학의 태몽이다. 학은 고고하고 우아한 성격을 지녔겠다. 식물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에 아주 식물이 아름답고 귀한 식물이다 그러면 그러한 인물이 된다는 거죠. 사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꿈속에 등장한 사물이 온전하고 이 사물의 특징에 따라서 인생길이 펼쳐지죠. 꿈속에서 만약에 폐인을 받는 꿈을 꿨다. 아니면 연적이다. 뭐 이렇게 폐인이나 연적을 했을 경우에는 장차의 직업이 글을 쓰거나 어떤 언론인 계통으로 나아갈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상징기법에 의인화다, 동물이다, 식물이다, 사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꿈의 상징기법 가운데 자아가 분장 출현한다. 자아의 분장 출현이다는 것은 여기서 자아의 분장 출현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아의 분장 출현은 또 다른 자기, 꿈속에서 자신을 보는 거죠. 꿈속에서 자신을 보는 꿈입니다. 꿈속에서 나를 보는 꿈이다. 꿈속에서 나를 봐요. 현실에서는 불가하지만 꿈속에서는 자아가 분장 출현해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때 자아가 분장 출현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꿈속에서 산신령이 나타났다. 하지만은 그 산신령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세계가 만들어낸 분장 출현된 거라는 거죠. 꿈속에서 산신령, 돌아가신 부모님, 호랑이, 자신의 자아가 분장 출현돼서 나타나는 방식을 취한다. 요거는 이제 그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꽃비 내리는 그 길을 연인과 함께 걷는 꿈이다. 근데 그 꿈속의 남자가 알고 봤더니 자기 자신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꿈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죠. 꽃비 내리는 길을 연인과 함께 걷는 꿈을 꿨는데 그 남자가 바로 자기더라. 그래서 이제 복권에 당첨되고 있는데 이렇게 꿈속에서 또 다른 자기를 본다. 이런 방식이 꿈의 상징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자, 꿈속에서 자신이 교통사고로 안락사하는 걸 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직장에서 우수한 근무 성적을 받았다. 꿈속에서 자신이 죽었다는 걸 보는 꿈인데 죽는다는 것은 새로운 탄생을 가져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좋은 근무 성적을 받는 거로 새롭게 능력을 인정받는 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꿈속에서 자기가 등장이 되더라. 이렇게 또 이것도 선인의 사례인데 꿈속에서 자신이 판이 금부사가 될 것을 꿈꿔요. 여기
한번 선인의 사례니까 좀 간단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선인이 이저자라고 그랬을 때 의금부에 잡혀서 형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매를 맞다가 아픈 중에 꿈을 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관부의 문이 열리더니 나자리 큰 소리로 판부사께서 들어오신다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로 자기들하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와서 마루에 의자 앉았더니 여러 아전들이 엎드려 절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판부사가 되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자기가 꿈속에 자기가 등장하는 거죠. 나중에 그거랑 똑같이 자기가 이 판금 부사가 된다. 여기 판의금 부사가 됐다. 이렇게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 보는 게 아니라 꿈속에서 자기가 자기 모습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꿈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산신령으로 백발 노인으로 조상으로 또는 부처님으로 동물로 식물로 이렇게 이것이 자아가 분장 출현했다. 즉 또 다른 자기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자면은 자기가 자기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앞서 살펴본 대로 꿈속에서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되는 꿈 이외에 꿈속에 다른 사람으로 자아가 분장 출현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때에 꿈속에서 다른 사람이나 자신에게 충고하는 친구는 실제가 아닌 또 다른 자아다. 특히 개인적 성격에서 나오는 대상이 있어요. 사람들, 동물이나 식물, 산신령 이런 등의 동물이나 식물, 산신령, 백발노인, 조상, 스님, 친구 이거는 분장된 자아다. 자기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현몽의 방식을 취하는데 우리 그 한건덕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고 한건덕 선생님은 이러한 꿈속에 나타나는 산신령이나 조상이나 영적인 대상이 실제하는 것이 아닌 꿈의 상징기법이 하나로서 우리 잠재의식의 자아가 분장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언제 일어나느냐? 몇 번 저도 요거 강조한 얘기입니다.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양한 상징 기법이 하나로서 단순한 기법으로 시일이 없거나 촉박함을 다툴 때 또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효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서 어찌어찌 하거라 하는데 안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떠한 꿈대로 따르는 것이 좋다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적인 대상이 일깨워주니까 개인적 꿈은 따르는 것이 좋다. 자, 예를 갖다가 들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분장 출현할 적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난 경우죠.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서 어찌어찌 하라.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일러준 대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났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불러서 깨어났는데 어떠한 어려움, 철수야 일찍에 요거는 상징기법이 하나로서 어머니를 등장시켜서 그러면 어머니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머니가 불러서 어떤 일깨움을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마찬가지로 죽은 조상이
다 지금 누차 조상이 나타나서 경고나 예언을 하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또 나가서 조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러한 상징 기법의 하나이다. 또 조상이 아니라 산신령이나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백발노인 얘기한 것처럼 백발노인이 어떠한 얘기를 한다. 또는 백발노인이 아니더라도 이 경우도 되죠. 예언자, 무당, 산신령이나 심지어 악마가 등장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서 알려주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다. 예언자, 무당, 산신령 이런 쪽도 되죠. 이거 말고 굳이 또 더하자면은 모두 됩니까? 이거 말고 여기 지금 뭐 하나님, 뭐 부처님, 뭐 신부님 전부 다 등등등이 이러한 것이 꿈에서 상징 기법의 하나가 되겠다. 자,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꿈속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실존하는 인물이 아니라 우리의 또 다른 자아가 창작해낸 인물이다. 자, 여기 이러한 만약에 산신령이나 백발의 상징 의미는 요거 한번 보게 되면은 자, 현실에서 지식이 있거나 전 분야에서 관록이 있는 지도자적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꿈에서는 백발노인 또 산신령 뭐 이런 거로 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아무려면은 이렇게 뭐 거지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보다는 수염이 허연 산신령이 나타나 얘기하면 우리가 믿게 되죠. 하나의 창작 기법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뭐가 가장 절대적이에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어찌어찌 하라 그러면은 그거야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또 무속 믿는 사람은 무당이 얘기하는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다. 산신령이나 악마가 등장됐다는데 이때 악마는 뭐 귀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꿈의 상징 기법 가운데 전이가 있습니다. 바꿔놓기. 자, 우리 꿈이라는 게 참 알쏭달쏭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상에 바꿔놓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제 참 우리가 사람을 알고 꿈이 좀 난해한다는 게 꿈속에 나타나는 인물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꿔서 실현되는 거 있어요. 전이 옮겨진다라는 거죠. 옮겨진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옮겨지는데 실례를 갖다가 들어보겠습니다. 전이 옮겨진다. 여기. 자, 요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적인 미래 투시꿈에서는 똑같이 되지만 상징적인 미래 투시꿈에서는 등장인물이나 대상이 전이 된다. 자, 요거 한번 자, 여기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인물을 다른 인물로 바꿔놓기가 있습니다. 꿈이 참 오묘하게 펼쳐지는데 다른 인물로 바뀌어져요. 아기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꿈속에 아기 손가락이 잘린 꿈을 꿨는데 자, 현실에서는 아기 손가락이 잘린 게 아니라 시아버지 손가락이 절단됐죠. 그러니까 꿈에서는 아기 손가락이 잘리는 꿈을 꿨는데 시아버지 손가락이 절단됐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 다 그와 같은 사례입니다. 인물의 전의를 가져온다. 이러한 기법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뱃속의 장기가 튀어나왔어요.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는데 사실적인 꿈이라면 실제 아버지 뱃속의 장기가 튀어나와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할머니가 췌장암으로 실현됐습니다. 이렇게 인물의 전이죠. 아버지가 할머니, 아기가 시아버지. 자, 또 다른 그 표제 제목을 보겠습니다. 막내 동생이 어렸을 때 유치원에 모여서 차에 치인 것을 본 꿈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막내 동생이 차에 치이는 게 아니라
다른 유치원생 아이가 교통사고가 난 거죠. 그러니까 요 막내 동생이 다른 유치원생으로 전이가 됐다는 겁니다. 꿈의 실현이 다른 인물로 전이가 됐다. 자, 또 유사한 사례입니다. 이틀밖에 못 산다는 꿈이다. 남편이 꿈을 꿨는데 막내 동생에게 실현이 됐다. 자, 여기 보면은 이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남편이 아니라 동생에게. 자, 여기 보면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앞으로 이틀밖에 살 수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꿈을 꿔요. 당신은 앞으로 2일밖에 살 수 없으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실제로 실현이 자신에게 이틀 뒤에 죽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잠깐 길에다가 세워둔 막내 서방, 그러니까 동생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꿈에서는 너는 이틀밖에 살 수 없으니까 준비해라 그랬는데 꿈의 실현이 자신에게 된 게 아니라 자신의 동생이 이틀 후에 교통사고로 운명하는 일로 실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이 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인간의 예상을 갖다가 이렇게 뛰어넘죠. 그래서 이게 참 꿈이 실현되기까지 알쏭달쏭하게 되는 거지 이게 참 어떻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전이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이제 유사 사례인데요. 꿈에 자기가 죽어서 온 집안이 슬퍼하고 있는 꿈이에요. 상위적 꿈인데 자기가 죽어서 집안이 통곡했으니까 자기가 죽는 꿈에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서 자기한테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동생이 꾸고 형이 복권에 당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동생이 돼야 되는데 형에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형이 복권에 당첨돼서 동생한테 또 이렇게 물적 지원을 해주면 동생도 또 새로운 탄생이 오긴 하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자신이 죽었는데 상류적으로 죽은 자신이 복권에 돼야 되는데 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이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에서 사람에 된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일거리, 대상, 사건, 사고가 사람이나 인물이나 신체로 바꾸는 거죠. 동식물, 신체상으로 바꾸랍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좀 이해가 안 되니까 한번 이제 예를 보죠. 요거는 언젠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자, 정초에 손가락 4개가 잘려졌어요. 그러니까 내 손가락 4개가 잘려졌는데 여기 그 해에 교통사고로 4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만 볼까요? 그 해에 직장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4사람이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이때는 4사람이 손가락으로 나온 거죠. 사람이 여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갔다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경우. 자, 본인의 엄지손가락만 남고 다른 손가락이 모두 잘려졌어요. 근데 이 손가락인데 이 경우에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맨 앞부분만 남고 나머지가 크게 부서졌다. 그럼 비행기가 바로 앞부분이 손가락 엄지가 되고 나머지가 손가락으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비행기가 인체로.
여기서 사람이 손가락으로. 자, 그 다음에 특이한 사례인데, 처녀가 콩팥에 병이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묻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고도 스님의 사례인데, 처녀가 콩팥에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서는 실현은 이런 식으로 문학작품을 발표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이때에 처녀의 콩팥에 병이 든 게 문학작품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문학작품이 처녀의 콩팥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대상을 인물화로 시켜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것도 또 재밌는데요. 여덟 명의 모낸 일꾼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8명의 일꾼이 왔는데 현실에서는 8군데의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자신의 글이 소개됐습니다. 그러니까 8군데의 신문 잡지에 글이 올라가는데 8명의 모낸 일꾼이 왔다.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처한 상황에 따라 각기 실현될 수도 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도 실현될 수 있느냐? 회사 사장의 경우에 8군데 부서에서 희망자가 신청됐다든지 한 명의 직원을 뽑는데 8명이 지원할 수도 있어요.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실현된다. 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다양하죠. 막다른 골목에 자식 9 달린 과부를 얻어 사시오. 그랬는데 전셋집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셋집에 이 자식이 9 달린 과부를 얻어 살아라. 그러니까 방이 9개 달린 그 집의 큰 방, 방이 9개인 그 큰 방에 전셋집을 얻게 됐다. 참 신비스럽죠. 그러니까 집의 안방을 어떠한 그런 큰 집의 안방을 전세로 들어가려는 걸 9 달린 과부를 얻어 살아라. 자식이 9 달린 과부. 그러니까 이러한 사물을 갖다가 사람으로 상징한 거죠. 사람으로. 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자 옷을 하나하나 벗기는 꿈을 꾼 사람이 있어요. 요거는 일거리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일거리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걸 여자 옷을 하나씩 벗겨나간다. 자, 여기 제 글인데 참 좋은 사례가 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꿈이 다양하게 실현되고 있는데요. 자, 이 여자 옷을 하나씩 벗기는 꿈을 꾼 사람이 일거리 대상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예를 보겠습니다. 대학생이 만약에 이런 꿈을 꿨다. 여자 옷을 하나씩 벗겨나간다. 그러면은 일본어나 어학 공부를 해가는 일로 실현될 수 있겠죠. 회사원이 주식을 알게 돼서 주식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부동산 업자라면은 부동산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 돈을 빌린 사람이라면 차용증서나 문서 내용이 없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실제 여자가 아니라 어떠한 대상을 뜻하죠. 대상. 또 하나하나 베끼니까 하나하나 알아본다는 걸 뜻하고 있고요.
자, 요거는 외국의 사례인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외국의 아르테미도로스의 꿈의 열쇠에 나오는 사례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꿈에 아버지가 병에 걸렸어요. 꿈에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시련은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한 거예요. 아버지가 병에 걸렸는데 왜 자신이 두통으로 고생했느냐? 꿈의 상징에서 머리는 아버지를 상징하고 있다. 꿈의 상징에서 머리는 아버지. 아버지가 병에 걸렸다. 상징에서 머리는 제일 그 권위자 우두머리니까 아버지 상징하는 머리의 두통으로 고생을 했다. 하부는 하급자 상징하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갖다가 바꿔놓죠. 어떠한 사물을 갖다가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놓는다. 인물이나 신체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인물이나 신체로 바꿔놓기가 있다. 자, 그럼 이어서 사람이나 신체가 아니라 다르게. 이건 또 반대의 경우죠.